PR 277번째 발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벤치마킹 뉴럴 네트워크 로버스니스 to common corruptions and perturbations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논문,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문인데 이미지넷 C라고도 불리는 아이클리어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 논문만 소개하기에는 내용이 별거 없어서 이 이후에 이제 이 로버스니스를 좀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서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발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번 주에 이제 도현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로버스니스와 트랜스퍼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다룬 논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논문에 약간 그 더 이전 미리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서 그런 벤치마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그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임프루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예정이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예전에 150번째 발표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단 데피니션을 그냥 제가 임의로 해본 건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떤 모델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 보통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샘플링 되고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샘플링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럴라이즈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어떻게든 놓치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놓치는 데이터들이 최대한 적도록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 좀 더 명시적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일 때 테스트 데이터가 그때 얼마나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느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로버스티스를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게 결국에는 오픈 퀘스천인데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들은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지만 모델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테틱한 거로는 뭐 이미지넷 오늘 다룰 이미지넷 CP나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있고 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은 저번 주에 소개되었던 이런 벤치마크와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에 나올 핸드릭스의 논문에 소개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퍼러닝이나 도메인 어노테이션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테스트 도메인 또는 타겟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저번 주에 도엠님 발표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은 되게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물론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 얼마나 잘 테스트를 어큐러시를 낼 수 있는지가 로버스니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고 저자는 핸드릭스라는 이제 이쪽 분야 유명한 이제 분인데 아이클리어 2019년에 이제 공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 다르게 사람의 비전 시스템은 아주 작은 이미지의 체인지에도 속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또 그리고 뭐 스노우나 블러, 픽셀레이제이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도 사람이 뭐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좀 잘 컴퓨즈 되지 않고 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변화에서도
구조와 스타일의 추상적인 변화에서도 잘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근데 이제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을 이러한 위에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 잘 로버스트니스하게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어떤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버스트니스를 먼저 정의를 간단히 해보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커럽션이 좀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커럽션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럽션은 그냥 간단하게 원래 fx가 이제 y를 예측해야 되는 모델이 있는데, 이 x라는 데이터에 어떤 커럽션이 가해진 거죠. 커럽션은 어떤 랜덤한 커럽션 필드에서 샘플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잘 예측을 하는 걸 커럽션 로버스트니스라고 하고, 펄터베이션 로버스트니스라는 것도 나오는데, 펄터베이션 로버스트니스는 일단 요게 입실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커럽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y인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잘 예측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커럽션이나 이런 게 가해졌을 때 그 프레딕션이 얼마나 일관적이냐, 일단 뭐 정답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얼마나 잘 흔들리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게 펄터베이션 로버스트니스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는 이제 어떤 데이터에 델타만큼의 펄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노티서블 하지 않은 양의 펄터베이션이 추가됐을 때 잘 예측하는지를 보는 것이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C에서 다루고자 하는 커먼 커럽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에서의 어떤 노이즈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크게 15가지를 정의를 했고, 그걸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노이즈,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나 샷 노이즈, 임펄스 노이즈 모두 센서 취득 과정, 이미지를 센서로 취득하는 카메라나 이런 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이즈고, 블러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포커싱 이런 거를 인해서 발생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에 의해서 취득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스노우, 프로스트, 포그, 브라이트니스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 발생하는 커럽션이고, 컨트라스트, 일라스틱, 픽셀레이트, JPEG은 뭔가 신호 처리 과정에서 어떤 취득된 이미지가 뭔가 저장되거나 전송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커럽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C 데이터셋은 기존 이미지넷 테스트 데이터셋에다가 방금 소개드린 15가지 커럽션을 총 5가지 레벨, 세기로 총 75가지를 만들어서 75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75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프레딕션을 하는지를 보는 벤치마크가 이미지넷 C입니다. 이미지넷 P라는 것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미지넷 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예측이 얼마나 균일한지를 보는 건데, 그럼 이 다양한 펄터베이션을 한 이미지에 가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이미지를 30프레임짜리 비디오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10가지의 펄터베이션을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강도를 다르게 줍니다. 예를 들면 틸트라고 하면 점점 기울어지는 거고,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면 점점 밝기가 변했을 때 이 30가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일관적으로 예측하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10가지 펄터베이션은 이미지의 C의 15가지 커럽션의 약간 서브셋이 좀 있고요. 이런 애들은 서브셋이고, 다음에 트랜슬레이, 로테이트, 틸트 스케일은 약간 다른 새로운 펄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매트릭을 어떻게 드느냐, 그냥 저렇게 커럽션 된 데이터에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매트릭인 뭐 타번 어큐러시 같은 걸로 잴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방법을 써요. 이게 네트워크 영향력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에러를 구하고, 에러를 75개에 이제 여기서는 이 5가지 레벨에 대해서만 서메이션을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커럽션에 대한 커럽션 에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현재 모델 F가 현재 C라는 커럽션에 대한 커럽션 에러는 에러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5가지 세기에 대해서 이게 5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그걸 RxNet
에러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 커럽션 에러를 구할 수 있고, 이 렐라티브 커럽션 에러는 이제 클린 에러의, 그러니까 어떤 저런 노이즈가 없는, 그 노이즈나 어떤 커럽션이 없는 깨끗한 이미지에서의 에러와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알렉스넷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최근에 나온 네트워크 자체는 일단은 어큐러시 자체가 높을 거잖아요. 이런 깨끗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서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예를 들면은 로버스트하지 않은 모델은 이 에러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과 대비해서 얼마나 클린 에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지를 보는 게 렐라티브 커럽션 에러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모델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넷의 에러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 얼마나 에러가 상대적으로 낮은지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GG나 레지넷으로 오면서 76.7까지 많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 커럽션 에러 자체는 네트워크의 발전함에 따라서 잘 감소되어 왔다. 근데 이제 렐라티브 MC라고 해가지고 그 클린 에러를 뺐을 때는 사실은 전혀 임프루브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이 발견인데, 결국엔 레진의 50으로 와서도 그 VGG보다는 낮지만 알렉스넷 대비 그 클린 에러와의 갭은 더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넷 P 매트릭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한 추상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관계없이 내 예측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컨피던스가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펄터베이션을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쭉 갔을 때 그 예측이 뒤집히는 확률을 전체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뒤집히는지, 많이 뒤집힐수록 그 예측이 많이 뒤집힐수록 펄터베이션에 대한 로버스틱스가 안 좋은 거죠. 일관적으로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탑5 프레딕션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보겠다는 매트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플립 레이트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알렉스넷 100으로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보시면 플립 레이트랑 T5D는 계속 감소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니스를 이제 재는 거는 이제 MC는 이미지 C에서 쓰이는 매트릭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지 P 펄터베이션 로버스니스는 생각보다 이후 연구에서 많이 측정되지는 않았어요. 주로 이제 C가 많이 측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C가 좀 더 직관적이고 쉽다 보니까 많이 사용된 것 같고, 그래서 이 MC라는 건 낮을수록 좋은 수치인데 이제 레진에 50을 했을 때 76.7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76.7이라는 거의 의미는 알렉스넷의 MC 커럽션 에러를 100으로 봤을 때 76.7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낮으면 좋은 건데, 이제 이 논문에서도 이제 벤치마크 논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죠. 시도를 했는데 좀 간단한 시도들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더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하거나 디노이징 기법을 썼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기술 중에 뭐 하나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조금 좋아졌고, 좀 멀티 스케일 네트워크를 썼을 때 좀 좋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레진 엑스트 같은 네트워크나 좀 깊은 네트워크를 썼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이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버스니스가 좀 증가할 확률은 높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슷한 연구가 2018 유립스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베스게라는 분이 앞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교수님인데 이분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고, 비슷하게 12개의 디스토션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인식을 잘하고 좀 유명한 딥 뉴럴넷이 얼마나 인식을 잘하는지를 좀 평가해보는 좀 이 역시 벤치마크 논문이고,
12개의 디스토션은 앞에랑 약간 다르게 뭐 로테이션도 있고 컬러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노이즈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랑 경쟁을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미지넷은 1000개 클래스를 이제 사람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1000개 클래스 사람이 분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넷 16이라고 16개의 클래스로 줄이고 83K 몇 명이죠? 83,000명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평가를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그 어큐러시,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세 가지가 구글넷, VGG19, 레지넷 152의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맨 왼쪽이 이제 좀 뭔가 커럽션이 없는 버전인데 보통은 사람보다 잘하죠. 알려진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데 보시면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거나 칼라를 뒤집는 거는 아직도 네트워크가 더 잘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이 다 노이즈거든요. 이 노이즈를 줬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잘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강력한 노이즈를 주면 사람이건 모델이건 잘 못하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하죠. 사람이 잘하고 그다음에 다른 뉴럴넷은 급격하게 좀 성능이 떨어지는 노이즈도 있더라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딥 뉴럴넷들이 이런 노이즈에 로버스트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학습을 깨끗한 컬러 이미지 하고 테스트를 이제 깨끗한 컬러 이미지 하면 이 뉴럴넷이 굉장히 사람보다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같은 노이즈 이게 만약에 노이즈 A라고 했을 때 같은 노이즈를 학습을 하고 같은 노이즈를 테스트를 하면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잘하는데 좀 다른 노이즈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이거는 찬스 레벨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찬스 레벨이라는 건 그냥 찌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노이즈에 대해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했는데 보시면 이 결과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어쨌든 요 A1부터 A9, B1부터 B9, C1, C2 이게 다 레즈넷이고 이게 이제 사람인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4, 50% 이상의 그 어큐러시를 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 A부터 C2까지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그 A1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된 부분이 이제 컬러잖아요. 그 컬러 변화를 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에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페이지 노이즈라는 노이즈가 있을 때 이 A6이라는 모델은 페이지 노이즈에만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된 모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B1은 유니폼 노이즈와 컬러 변화 두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한 거고 마지막 C1이랑 C2를 보시면 C1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노이즈를 빼고 다른 모든 노이즈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한 거고 그다음 C2는 설트 페퍼 노이즈를 빼고 다른 모든 노이즈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하지 않은 노이즈에 대해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C1, C2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는. 근데 그 노이즈에 대해서만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시켰을 때 이 새로운 노이즈가 등장했을 때 이 새로운 노이즈에 대해서 전혀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노이즈에 적응을 시키는 게. 근데 이제 사람은 잘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은. 그래서 왜 여기서 사람은 그 다른 네트워크보다 잘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쉐이프 바이어스라는 가설을 하나 세우는데 그 얘기가 이제 PR 150번째 이제 발표 때 한 얘기예요. CNN들은 텍스처의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의 바이어스를 주지 말고 쉐이프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텍스처나 질감, 이미지의 질감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이미지의 어떤 모양이나 스트럭처를 보면 이런 거 노이즈나 이런 거에 좀 로버스트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새가 있는데 새의 머리가 있죠. 새의 머리가 있는데 이 새의 텍스처는
텍스처나 뭐 컬러는 노이즈가 가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 새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있잖아요. 새라는 윤곽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보고도 노이즈가 많이 낀 이미지이긴 하지만 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모델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모델이 사람처럼 쉐이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만들자라는 이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결책은 굉장히 좀 트리비얼한 해결책인데 텍스처가 제거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자라고 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미지넷을 가져와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해서 강제로 텍스처를 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이게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같은 저자예요. 방금 그 논문이랑 같은 저자 베스게라는 연구실의 저자인데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넷을 학습시킨 게 요 초록색인가요? 남색이고 이 노란색으로 봤을 때 스타일라이제이션 된 이미지넷을 학습시켰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어큐러시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람보다 잘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쉐이프 바이어스를 걸어줬다라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PR 150번째 발표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넷 C 벤치마크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벤치마크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미지넷 C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15가지 커럽션이 있잖아요. 이 커럽션을 또는 이 커럽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넷 C를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말라는 저자의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로버스니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측정하자는 건데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소개드린 15가지의 커럽션에 대해서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이 15가지의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나올 테니까. 근데 그건 진짜 로버스트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학습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미지넷 C, 커럽션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시도들을 이제 제가 서머리를 했는데 일단 요거는 구글 브레인 여기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튜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토 어그먼트의 저자인 이분인데 결국에는 앞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 핸드릭스거나 이 튜브, 이 구글 브레인이거나 아니면 베스트겟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 제목이 Adversarial Examples are a Natural Consequence of Test Error in Noise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앱스트랙에서 하는 말은 뭐 아까 한 얘기죠.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는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데 컬업된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클로스 커넥션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랑 연관이 있냐면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와 커럽션 로버스트니스가 사실 거의 코릴레이션이 높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면 커럽션 로버스트니스가 증가되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미지넷 C 벤치마크에 대해서 로버스니스가 증가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애드버서리얼 이제 로버스니스를 증가시키는 뭐 방법이 이제 경선님께서 방금 설명 주신 방법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애드버서리얼하게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버스니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가우시안 노이즈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커럽션 로버스니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A는 B다와 B는 A다를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가우시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애드버서리얼 로버스니스가 증가하는 건 제가 그냥 뺐고요. 애드버서리얼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반대의 경우에 애드버서리얼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커럽션 로버스니스가 증가하는지를 보는 실험에서는 증가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증가를 하죠. 블러일 때는 증가하고 노이즈일 때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커럽션 평균 냈을 때 증가하는데 신기하게 이제 포그랑 컨트라스트 안개와 컨트라스트 바뀌었을 때는 좀 다 망했죠.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이미지넷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좀 로버스니스가 증가하지만 이건 가우시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만 한 거긴 한데 근데 포그랑 컨트라스트에서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가 좀 이상하다.
라는 거를 일단 보고 다음 논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 논문은 좀 비슷한 접근이라서 가져왔는데 이 베스게 랩이고 ECCB 2020에 발표된 논문으로 이 논문 제목이 원래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앞에서 이제 가우시안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요거였어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미지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었는데 그 노이즈가 좀 런된 노이즈면 어떨까라는 거죠. 근데 이 런된 노이즈를 어떻게 찾냐면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최대한 속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된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노이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앞에 붙여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좀 더 로버스트니 세지지 않을까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ANT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민 커럽션 에러가 이제 이 베이스라인 76.9였나? 이게 레지넷이었는데 아까 소개드린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은 이 정도 줄여주고요.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제 방식은 62나 61, 63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랑 같이 썼을 때 요거는 가우시안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했을 때 스페클 노이즈 어규멘테이션을 했을 때 이건 뒤에 설명드릴 어그맥스 방법 이런 방법에 따라서 감소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던 걸 이제 마저 하자면 요 포그랑 컨트라스트에 대해서는 왜 안 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아까 그 구글 브레인에서 다시 논문을 냈어요. 뉴립스 2018년에 논문을 냈는데 이거를 좀 프리퀀시 도메인이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떤 클린 이미지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쭉 잘라가지고 이 어떤 주파수 성분이 로우 프리퀀시인 것부터 하이 프리퀀시인 것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시메트릭하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내추럴 이미지는 좀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많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을 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펄터베이션 커럽션을 가했을 때 그 커럽션을 가했을 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인데 커럽션을 가한 다음에 그 커럽션 가한 이미지에서 그 커럽션 가하기 전 이미지를 뺐을 때 이미지가 나올 거잖아요. 어떤 노이즈에 해당하는 성분이 나올 텐데 그 노이즈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포그 요거 세 개만 좀 다르고 나머지 애들은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들어간 커럽션이고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포그는 로우 프리퀀시에서만 뭔가 일어나는 커럽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실험을 하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다가 이 임의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노이즈를 넣어줘요. 예를 들면 이 지점에 뭔가 어떤 변화를 주면 실제 이미지상에서는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호리젠탈하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약간 펄터베이션을 주면 이미지 컬러가 좀 변한다거나 로우 프리퀀시 정보가 변하고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래서 이 각 지점마다 이렇게 좀 펄터베이션을 준 다음에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에러 레이트를.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들은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컬러가 바뀌거나 그 브라이트니스 바뀌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에러 레이트 낮지 않은데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들어갈수록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애드버서리얼하게 학습을 하거나 가우시안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하면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하게 되죠. 이쪽 부분이 굉장히 파래졌죠. 이쪽 부분이 파래졌다는 거는 이제 이런 블러링 커럽션이나 노이즈 커럽션에 대해서 에러 레이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관찰한 거는 이 가운데의 파란 구멍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우 프리퀀시 커럽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그와 컨트라스트 같은 로우 프리퀀시 커럽션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관찰을 이제 실험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이 포그의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또 성능이 떨어졌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이 당시에 이 논문의 저자인 이분이 쓴 오토 오그먼트가 있잖아요. 오토 오그먼트를 그냥 써봤어요. 써봤더니 오토 오그먼트는 이 로우 프리퀀시 영역이랑 하이 프리퀀시 영역 둘 다 개선됐다는 거죠. 신기하네 하고 끝난 논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 오토 오그먼트인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겁나 다양하고 좀 전략적으로 하면 그냥 잘 된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끝내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토 오그먼트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제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을 조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퀄라이즈 로테이트를 조합한 거고 솔라라이즈 이퀄라이즈 조합한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찾고 그거의 매그니튜드와 적용될 확률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건 이미지넷에서 찾은 베스트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징이 이 오토 어그먼트 결과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지들이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심하게 어그먼트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핸드릭스가 쓴 어그믹스라는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토 어그먼트 또는 중간에 제가 설명 안 드리긴 했지만 랜더 어그먼트 같은 방식은 이렇게 좀 직렬적으로 어그멘테이션 연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어떤 포토메트릭한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좀 직렬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사람이 봤을 때 많이 변형이 돼요. 물론 이런 변형이 성능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제 성능 증가시키는 걸 넘어서 어떤 로버스니스를 증가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왜 부족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규멘테이션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좀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게 그 두 가지인데 그 어그믹스라는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임프루브를 시켜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도 이미지가 많이 변하지 않는 어그멘테이션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한 다음 합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트랜슬레이트, 시어 이렇게 하고 일단 로테이션 조금 한 거 가고 어떤 포토메트릭 한 거 좀 간 다음에 이 세 개를 블렌딩을 시켜요.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고 이 블렌딩 한 걸 또 원본 이미지랑 또 블렌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가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트랜슬레이트, 시어, 로테이트, 포스터라이즈, 이퀄라이즈, 포스터라이즈 이런 어그멘테이션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쓰이는 이 웨이트랑 어떤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의 종류와 세기가 다 랜덤하게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클린 에러조차 어터 어그먼트보다 나아지면서 민 커럽션 에러가 64.9%까지 68.4, 64.9%까지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80.6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오토 어그먼트나 이런 거보다 더 나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가장 최근에 한 2달, 3달 정도 됐나요? 핸드릭스가 또 이어서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디버그먼트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디버그먼트를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어그믹스나 렌더 어그먼트랑은 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도 코드를 통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어떤 타겟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하죠.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를 디버그먼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이제 어그먼트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이 이미지로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디버그먼트는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 이 디버그먼트라는 이 네트워크 자체는 오토 인코더처럼 생긴 어떤 네트워크를 일단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프리트레인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나 오토 인코더 같은 자기가 더 들어가서 자기가 나오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를 가져온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이 디버그먼트 겟 네트워크를 하는데, 일단 클린,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네트워크에 파라미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이 웨이트의 디스토션을 주는 거예요. 이 웨이트의 디스토션을 주고, 그 디스토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웨이트를 음수로 바꾸거나 0으로 바꾸거나 플립이라거나 트랜스포즈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보통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커널을 플립하거나 트랜스포즈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네트워크에 원래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아이덴티티 필터처럼 기동하는 네트워크였는데, 그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뭔가 색깔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필터를 작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딥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깊을 거잖아요. 그럼 깊은 네트워크부터 얕은 네트워크까지 조금씩 이제 디스토션을 줬을 때 알아서 이미지가 바뀌게 만드는, 그러면서 또 너무 크게 바뀌지 않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했을 때 어그믹스보다 훨씬 더 많은 커럽션 에러 감소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앞단에서 디버그먼트 먼저 해주고 어그믹스를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써줬을 때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는 걸 보실 수도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 제목이 이제 Manifest of Robustness라고 하는데, 뭐 이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지는 C라는 커럽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로버스티스가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서머리를 또 하고 있어요. 보시면 프리트레이닝 하거나 셀프 어텐션을 쓰거나,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일 트랜스퍼 어그믹스가 있고, 그다음에 큰 모델을 쓰거나,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다 감소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거나 셀프 어텐션 라저 모델을 무조건 도움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다 결합을 했을 때 뭐 44.5까지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베스게 랩에서 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요. 여기서는 약간 이거는 이미지넷 C 벤치마크의 룰을 깨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유명해졌죠. Popular Image Corruption Benchmark Like 이미지넷 C가 이 애드옥 시나리오를 본다. 애드옥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모델이 아무런 프라이어 놀리지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 프라이어 놀리지가 없다면 테스트 때 마주하는 그 커럽션에 대한 프라이어 놀리지가 없다고 가정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때 예를 들면 스노우라는 노이즈가 들어올 건데, 스노우라는 노이즈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습 때 룰 상에 의하면. 근데 사실은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디컬 이미지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되는 센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계속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빙 하는 카에 대해서는 같은 웨더 컨디션을 계속 마주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지 이런 이미지만 쓰겠다는 거죠. 이미지에 대한 테스트 타임이니까 이미지에 대한 그라운드 루스는 우리도 안 쓰는데 이미지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찰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모를지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체인지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솔루션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커럽션을 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미지는 C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럽트된 이미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 커럽션된 이미지에 대한 그런 트루스 없는데 이미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기법이 뭐냐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언스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써가지고 이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으로 보고 얘를 소스 도메인을 본 다음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이미지에 어댑테이션을 시키면 이 커럽션에 대해서 성능이 훨씬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그냥 씁니다. 썼을 때 성능이 이제 어그믹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댑테이션만 시켜줘도 이제 51%까지 확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어댑테이션을 시켜보자라는 주제의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프로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하면은 뭐 리더보드가 있긴 한데 44점 이 레지넷 50이라는 모델을 픽스하고 봤을 때는 여기 53.6%,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룰을 깬 거죠. 어댑테이션을 시킨 건데 어댑테이션을 시켰을 때는 51%까지 나오는 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RxNet의 2배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넷 C라는 이제 벤치마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지넷 C뿐만 아니라 이보다 좀 작은 데이터셋 사이파 10이나 타이니 이미지넷 64x64, 사이파 100 등에 대한 C도 있고, 누구나 C를 만들 수 있게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터브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 보기 위해서 파스칼, 코코, 시티스케이프에 C 버전을 만들기도 하고 엠니스트 C 버전을 만들어서 좀 더 빨리빨리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